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배터리 기지,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그 전략 공장이 불과 96시간 만에 완전히 멈출 줄은요. 멈춘 건 단지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 수천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정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언론은 침묵했으며 그 누구도, 그 어떤 기술도 이 공장을 다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름조차 낯선 한 팀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책도 국적도 밝히지 않았고 단 한마디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96시간 뒤 공장은 살아났고 미국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 하나. 숫자. 그리고 압도적인 결과. 그리고 지금 미국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팩스기에서 빨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23분 긴급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긴급 오하이오 기가팩토리 전면 라인 스톱. 불량률 69%, 전일 대비 67%포인트 상승. 피해 규모 완성차 4개 라인 납품 중단. 저는 윌리엄 스콧, 전미 국무부 산업안보 자문위원입니다. 30년간 글로벌 제조업 위기를 수습해왔죠. 빅3 완성차부터 반도체, 에너지까지 120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는 처음 봤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스콧, 지금 뉴스 켜봐. CNN에서 우리 얘기 나온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미국 배터리 공장 대참사.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오하이오 기가팩토리에서 대규모 품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극재 생산 라인의 불량률이 69%까지 치솟으면서 완성차 4개 업체가 동시에 납품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스콧씨, 현장에서 연락 왔어요. 오하이오 공장 품질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끔찍해요. 양극재 코팅 라인에서 검은 물질이 섞여 나오고 있어요. 슬러리 점도가 완전히 틀어졌고 건조 오븐 온도 프로파일도 엉망입니다. 품질 데이터는 그게 로그가 날아갔어요. 어젯밤 시스템 백업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라인이 69% 불량률로 떨어질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품질 로그까지 동시에 사라진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완성차 업체 4곳이 연쇄 납품 거부를 선언했어요. 위약금만 수백억 달러죠. 주정부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기가팩토리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스콧씨, 이쪽으로. 품질 매니저가 저를 양극재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코팅 설비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검은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 코팅 두께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어제 밤 11시경부터요. 처음엔 몇 퍼센트 불량이었는데 새벽으로 갈수록 급격히 악화됐어요. 벤더들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원료 업체는 슬러리 문제라고 하고 장비 업체는 원료 오염이라고 하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오늘만 빼고 품질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로그가 사라져 있었어요. 30년 경력에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주정부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스콧씨, 해결책이 있습니까? 주지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인 규명부터 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고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정은 TV 토론으로 고치지 못한다. 그때였습니다.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스콧씨, 이상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뭔데? 한국에서 온 겁니다. K- 공정 TF라고 하는데요. 96시간 내에 수율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6시간? 농담이라면 나중에 웃자. 아닙니다. 정식 제안서예요.
공정 SW 엔지니어, 품질 장인, 장비 캘리브레이터로 구성된 전문팀이라고 합니다. 한국. 저는 한국을 우수한 하청 파트너 정도로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핵심 설계나 문제 해결 능력은 글쎄요. 그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3층 구조 진단이라고 하네요. 원료, 공정, 환경을 동시에 분석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데이터가 사라졌다면 사람의 손을 보라. 그들의 제안서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96시간. 4일.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을 걸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한국 팀이 도착한 건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날아온 4명의 전문가들이죠. 저는 윌리엄 스콧, 30년간 전 세계 엔지니어들과 일해봤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K-공정 TF 리더입니다.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였지만 또렷했어요. 40대 중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공정 SW 전문가 박지혜, 장비 캘리브레이터 이상훈, 품질 장인 최원석입니다. 각자 소개를 마치자마자 현장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하이오 기가팩토리 회의실에서 첫 미팅이 열렸습니다. 저희 미국팀 12명, 한국팀 4명이 마주 앉았어요. 현재 불량률 69%, 주요 증상은 코팅 불균일과 양극재 오염입니다. 품질 매니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수가 질문했어요. 품질 로그는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어젯밤 11시 30분경입니다. 벤더들의 대응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계약상 AS 기간이 2주라고 하네요. 한국팀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무언의 소통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김민수의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벤더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역할 밖의 일이라는 게 그들의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96시간 내 해결을 위해 3층 구조로 접근하겠습니다. 박지혜가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렸어요. 1층 원료 분석 마이너스 양극재 슬러리 점도, 첨가제 농도 2층 공정 최적화, 마이너스 코팅 속도, 건조 온도 프로파일, 3층 환경 제어 마이너스 습도, 밀입자, 정전기. 동시에 세 축을 잡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보통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접근하는데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둘이 틀어지죠. 그래서 셋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이상훈이 설명했어요.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팀이 장비를 둘러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최원석이 코팅 롤러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진동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요. 베어링 마모 초기 증상 같습니다. 센서로는 감지 안 됐는데요. 장인의 귀는 센서보다 빠릅니다. 박지혜가 클린룸 내부 밀입자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히트맵으로 시각화하더군요. 여기 코너 부분에 와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막혀 있어요. 이상훈은 슬러리 점도계를 재캘리브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표준과 0.8%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변수입니다. 우리 표준이 틀릴 수도 있다니.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첫 12시간 동안 그들이 만든 가설트리를 봤을 때 놀랐습니다. 오염원 후보 7개를 3개로 압축했어요. 우선순위까지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가설은 많을수록 약해진다. 탑다운으로 베어내야 합니다. 김민수의 말이었어요. 첫 번째 미세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건조 오븐 프로파일을 3도 조정했어요. 슬러리 점도를 0.2% 높였습니다. 라인 속도를 1% 감속했죠. 동시에? 네, 동시에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량률이 69%에서 58%로 떨어졌어요. 숫자가 움직인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목적이 그들을 묶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벤더들은 계약서 조항을 들먹였지만 한국팀은 문제 해결 자체가 목표였어요.
24시간 만에 그들은 우리 공장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았어요. 내일은 50%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김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96시간 중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72시간. 둘째 날 새벽 6시 현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팀이 야간 교대조와 함께 밤을 새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윌리엄 스콧, 30년간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불량률 52%입니다. 품질 매니저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17%포인트 하락이었어요. 하루 만에 이런 성과는. 숫자가 내려간다.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니 한국팀이 환경편차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박지혜가 습도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클린룸 습도가 2%포인트씩 요동치고 있어요. 파우치 기포 발생의 주원인입니다.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가요? 제습기 배치를 바꾸고 공기순환 패턴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훈이 계측기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미국 표준과 한국 표준 간 오차를 정밀 조정하고 있습니다. 0.8%포인트 차이가 생각보다 큰 변수더군요. 표준은 신앙이 아니다. 교정하면 된다. 최원석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복구 작업이었어요. 로그가 없으면 손으로 쓰자. 생산은 멈출 수 없다. 김민수가 제안한 휴먼 로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볼펜으로 시간대별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슬러리 점도, 코팅 두께, 건조 온도까지. 결국 기록은 사람이 한다. 컴퓨터 로그는 사라져도 사람의 손과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불량률이 45%까지 떨어졌어요. 24시간 만에 24%포인트 개선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야간 교대가 특별했습니다. 한국팀과 미국팀이 혼성으로 편성된 합동 현장조가 가동됐어요. 야간엔 국기가 필요 없다. 최원석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밤 11시 현장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야식을 먹었어요. 한국팀이 김치와 김밥을 가져왔고 미국팀은 프레첼과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야간 조명 아래 우리는 같은 먼지를 마셨다. 그날 밤 일기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새벽 2시 라인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김민수와 저희 품질 매니저가 함께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파우치 셀 단면이 훨씬 균일해졌네요. 습도 안정화 효과입니다. 기포가 90% 줄었어요.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코팅 표면이 매끄러워져 있었어요. 숫자가 희망을 증명했다. 새벽 4시 임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현재 불량률 38%, 목표인 5%까지 33%포인트 남았습니다. 박지혜가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48시간 만에 31%포인트 개선. 이 추세면 목표 달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30%대에서 한 자릿수로 내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죠? 미세한 변수들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정밀도 싸움이에요. 새벽 6시 교대 인수인계 시간이었습니다. 야간조에서 주간조로 바뀌는 순간이죠. 한국팀이 야간조 작업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진전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작업자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48시간 차 최종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불량률 35%, 50% 아래로 보내겠다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작은 승리가 큰 전쟁을 이긴다. 이상훈이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96시간 중 48시간 경과. 남은 시간 48시간. 목표 불량률 5%까지 아직 30%포인트가 남아 있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벤더 카르텔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윌리엄 스콧, 30년간 이런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현장 접근 금지. 지금이 전쟁인데.
오전 9시 장비업체 대표가 공장 게이트에 나타났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외부 업체가 우리 장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어요. 한국팀의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중단시키려는 거였죠. 김민수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장비 손상은 전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 조건을 위반했어요. 이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보증이 중요합니까? 수율이 중요합니까? 긴장이 고조됐어요. 공장을 살릴 것인가, 계약서를 지킬 것인가. 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창고에서 노후 필터 재고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박지혜가 먼지투성이 필터들을 가리켰습니다. 교체 시기가 6개월 전에 지났네요. 왜 그대로 사용했죠? 창고 관리자가 당황했어요. 비용 때문에. 비밀은 먼지 안에 숨어 있었다. 진짜 원흉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양극재 오염의 상당 부분이 노후 필터 때문이었어요. 밀입자 차단 기능이 떨어져서 슬러리에 이물질이 섞인 거였습니다. 오후 3시 주정부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인 비밀기술 반출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정치가 들어왔습니다. 정치는 결과를 흉내낸다. 공정은 결과를 만든다. 미디어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라디오에서 외국 TF 과장 프레임을 시도했습니다. 한국팀이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대포장은 아닐까요? 저는 의회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내가 앞에 선다. 총알은 나에게. 오후 6시 주정부 청사 브리핑룸이었습니다. 기자들과 의원들이 몰려들었어요. 윌리엄 스콧 대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숫자와 사진으로 말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히트맵을 띄웠어요. 72시간 전 불량률 69%, 현재 28%입니다. 41%포인트 개선됐어요. 한국팀의 역할은 핵심입니다. 그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비밀 기술 유출 우려는 기술은 공유될 때 발전합니다. 폐쇄될 때 썩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팀이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최원석이 슬러리 교반기 임계각을 3도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각도, 이 소리. 그의 감각은 정말 센서보다 빨랐어요. 각도 3도가 수천만 달러를 구했다. 미세 조정의 힘이었습니다. 박지혜가 건조 5분 종간 환기를 재배치했어요. 댐퍼 세팅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미세 기포를 억제하는 거였습니다. 감각을 기록하면 우연히 재현이 된다. 이상훈이 만든 감각 로그 양식이었어요. 소리, 진동, 촉감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밤 10시 임시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6072시간 불량률 35%에서 21%로 하락. 14%포인트 추가 개선이었어요. 20%대로 진입.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마지막 구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 자릿수까지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날 밤 야식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한국팀이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왔어요. 김치 한 젓가락이 벽을 허문다. 최원석이 농담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국 팀과 한국 팀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이름 없이 빛난다. 그날 밤 제가 일기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72시간 차 최종 점검. 불량률 18%. 목표까지 13%포인트 남았습니다. 96시간 중 72시간 경과. 남은 시간 24시간. 마지막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넷째 날 새벽 5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폭우였어요. 오하이오 전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저는 윌리엄 스콧 30년간 온갖 변수를 겪어봤지만 이런 타이밍은 전원 떨림. 멈춰.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력 플리커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순간적인 전압 강화로 모든 라인이 긴급 정지했습니다. 자동이 멈추면 사람이 시작한다. 김민수가 즉시 대응 지시를 내렸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정 소프트웨어 자동 복구가 실패한 거예요. 두 배치가 죽었다.
배치 2개 전량이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십만 달러 규모였어요. 박지혜가 긴급히 서버실로 뛰어갔습니다. 수동 리셋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어요. 이상훈과 최원석이 현장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파라미터 재주입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복구해야 해요. 지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시간. 김민수의 말에 모든 팀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4시간이 지옥이었어요. 한국팀이 현장 해킹급 대응을 펼쳤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멈춘 상황에서 모든 걸 수동으로 제어하는 거였어요. 온도 프로파일 수동 입력 완료. 슬러리 점도 재측정 시작. 라인 속도 단계별 상승.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김민수가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오전 10시 안전 리더 최원석이 최종 점검에 나섰어요. 품질은 안전 위에 서 있다. 무사고 프로토콜을 재확인했습니다. LOTO 잠금 표시 차단 절차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살려야 하지만 다쳐선 안 된다. 안전 확인이 끝나고 재가동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1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량률이 18%에서 12%로 떨어졌어요. 우린 이겼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6%포인트 추가 개선이었습니다. 전력 사고 속에서도 성과를 낸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상훈이 전력 품질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플리커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요. 다음엔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박지혜가 수동 복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자동화가 실패해도 사람이 있습니다. 최원석은 배치 폐기 의사결정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건 끝까지 살려봅시다. 오후 4시 긴급 상황 속에서도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마른 수건 짜듯 일정을 압축했지만 품질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수의 다짐이었어요. 저녁 7시 불량률이 9%까지 떨어졌습니다. 목표인 5%까지 4%포인트 남았어요. 한 자릿수 진입. 현장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더욱 집중했어요. 마지막 4%가 가장 어렵습니다.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한 걸음이 무거워져요. 밤 10시 최종 병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조 후 온습도 미세 흔적 패턴입니다. 박지혜가 발견한 거였어요. 현미경으로 보니 아주 미세한 불규칙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 흔적, 그게 범인이었어. 환경 제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어요. 예측 제어를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공정이 앞을 본다. 새벽 2시 골든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한 레시피와 교육 키트까지 제작했어요. 완벽은 한 번이 아니라 규칙이다. 새벽 5시 96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량률 3%. 목표 5%를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운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이겼다. 김민수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라인 안정 가동 8시간을 확인한 후 재가동을 선언했어요. 주정부와 투자자들이 참석한 합동 시연에서였습니다. 납품 재개, 위약 면제. 공식 발표가 떨어졌습니다. 96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거예요. 모두가 박수칠 때 나는 공정을 봤다. 그날 밤 제 소감이었습니다. 고맙다 한국팀. 진심이었어요. 96시간 미션이 성공한 지 일주일 후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윌리엄 스콧, 이제 한국을 단순한 협력사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벤더 카르텔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계약 위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업체 법무팀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외부 업체의 무단 장비 조작으로 보증이 무효화됐다는 겁니다. 현장 접근 금지. 지금이 전쟁인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96시간 만에 수율을 98%까지 올렸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은 계약서 조항만 되풀이했습니다. AS 기간 2주, 제3자 개입 금지, 보증 조건 위반. 화요일 더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창고 감사에서 노후 필터 은폐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진짜 원흉이다. 박스 더미 뒤에 숨겨진 필터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교체 시기가 8개월이나 지난 필터들이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습니다. 필터 재고 1년 번호를 추적해보니 작년 12월부터 교체를 미뤄왔네요. 품질 매니저가 보고했습니다. 밀입자 차단 효율이 30%나 떨어져 있었어요. 양극재 오염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비밀은 먼지 안에 숨어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주정부 감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외국인 비밀기술 반출 의혹으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감사관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한국팀이 어떤 기술적 정보에 접근했는지 전수조사하겠어요. 정치가 들어왔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지역 미디어까지 가세했어요. 라디오 토크쇼에서 외국 TF 과장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팀이 96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과대포장은 아닐까요? 사진 증거와 데이터가 있는데도 의심하는 겁니까? 저는 즉시 반박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치는 결과를 흉내낸다. 공정은 결과를 만든다. 금요일 저는 의회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내가 앞에 선다. 총알은 나에게. 오후 2시 주정부 청사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윌리엄 스콧 대표님, 한국팀의 성과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숫자와 사진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96시간 전 불량률 69%, 현재 3%입니다. 66%포인트 개선이에요. 히트맵과 시간표를 보여줬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예요. 비밀 기술 유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은 공유될 때 발전합니다. 폐쇄될 때 썩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 기술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계약 위반 논란은요? 계약이 공장을 살려줍니까? 96시간 동안 계약서는 한 줄도 수율을 올려주지 못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팀이 여전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윌리엄, 힘드시죠?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최원석이 슬러리 교반기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각도, 이 소리. 3도 보정한 임계각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각도 3도가 수천만 달러를 구했다. 미세 조정의 위력이었습니다. 박지혜가 건조 오븐 환기 시스템을 재점검했어요. 댐퍼 세팅이 완벽하네요. 미세 기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상우는 감각 로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진동, 촉감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다음 팀이 참고할 수 있어요. 감각을 기록하면 우연히 재현이 된다. 토요일 밤 팀 심리 케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부하 상황에서 모든 팀원이 지쳐 있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전진한다. 김민수가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비판과 의혹 속에서도 우리는 결과로 증명했어요. 일요일 최종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불량률 3%, 라인 안정가동 168시간 연속. 완벽은 한 번이 아니라 규칙이다. 골든 배치 레시피가 완성됐어요. 교육 키트까지 제작해서 다른 공장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월요일 벤더 카르텔과의 최종 협상이 열렸습니다. 계약서보다 성과가 우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공정 투명성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품질 데이터 공유, 교차 검증, 합동 교육이 새로운 원칙이에요. 공장을 살릴 것인가, 계약서를 지킬 것인가. 결국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요일 주정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기술 유출 증거 없음. 오히려 상호 협력을 통한 혁신 사례로 평가됨.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번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수요일 지역 미디어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미 협력의 성공 모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은 승리가 큰 전쟁을 이긴다. 여론의 흐름이 돌아서고 있었어요. 목요일 한국팀과 마지막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김민수의 제안이었어요. 장인은 이름 없이 빛난다. 최원석의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96시간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어요. 96시간이 끝난 지 한 달 후 진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윌리엄 스콧, 이제 한미 제조 동맹의 설계자가 되어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 긴급 소집된 산업안보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스콧이 오하이오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 차관의 질문이었어요. 한미 상호 인증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제가 3주간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표준 통합. 미국과 한국의 품질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표준, 측정 방법, 품질 지표까지 완전 동기화요. 스크린에 상호 인증 프레임 도표가 떠올랐어요. 둘째, 교육 시스템 연동. 미국식 개인 전문성과 한국식 팀 협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커리큘럼입니다. 셋째, 인력 비자 패스트 트랙. 긴급 상황 시 72시간 내 전문가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이겼나? 공정이 이겼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도 팀도 국가도 아닌 문제 해결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다음 주 오하이오로 돌아와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화상회의가 매일 열렸어요. 윌리엄, 하이브리드 운영체제 설계를 구체화해 봅시다. 김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조직도가 그려졌어요. 미국식 개인 성과주의의 장점 혁신적 아이디어, 빠른 의사결정, 개인 책임감. 박지혜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식 팀 단일 목표의 장점 집단 지성, 상호 보완, 지속적 개선. 이상훈이 덧붙였어요. 둘을 어떻게 결합할까요? 매트릭스 조직으로 가면 어떨까요? 최원석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개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되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일회성 승리를 시스템으로. 우리의 공통 목표였습니다. 2주 후 주정부 인센티브 재설계 작업이 완료됐어요. 장인과 교육 KPI를 연동한 새로운 평가 체계입니다. HR 담당자가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생산량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 기술 전수, 팀워크까지 포함하는 종합평가였어요. 기술 멘토링 점수 20%, 품질 개선 기여도 30%, 팀 협업 지수 25%, 개인 성과 25%. 장인은 국적보다 목적을 따른다. 새로운 평가 기준의 모토였습니다. 3주차 벤더 카르텔 해체 작업이 본격화됐어요. 공정 투명성 규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주정부 법무팀이 나섰습니다. 계약서 조항보다 성과 우선, 폐쇄적 AS보다 협력적 문제 해결, 개별 책임보다 공동 책임. 새로운 원칙들이었어요. 품질 데이터 의무 공유, 교차 검증 시스템, 합동 교육 프로그램. 투명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이제 이것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어요. 4주차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찾아왔습니다. 미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수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불량률 45%로 급등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팀을 부를까요? 아닙니다. 이번엔 우리가 직접 해봅시다. 오하이오에서 배운 3층 구조 접근법을 적용해봤어요. 원료, 공정, 환경을 동시에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48시간 만에 불량률을 12%까지 낮췄어요. 다음 공장들은 더 빨라야 한다. 목표가 달성되고 있었습니다. 5주차 더 큰 비전이 구체화됐어요. 한미 제조동맹 로드맵 2030. 10년 계획이었습니다. 2025년 상호인증 시스템 완성. 2026년 하이브리드 교육 프로그램 전국 확산. 2027년 긴급 대응 네트워크 구축. 2028년 제3국 공동 진출 시작. 2029년 글로벌 제조 표준 주도. 2030년 완전 통합 제조 생태계 완성. 오늘의 성공을 내일의 표준으로. 로드맵의 슬로건이었어요. 6주차 국제적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일본, 영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어요. 오하이오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각국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야 해요. 글로벌 확산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7주차 두 번째 테스트가 있었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수율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국 팀을 부르세요. 동시에 우리 팀도 파견합니다. 한미 합동 TF가 구성됐습니다. 72시간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하이오에서 검증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습니다. 동맹은 문서가 아니라 함께 만든 수율이다. 박지혜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8주차 공식 MOU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간의 역사적 협정이었어요. 한미 제조혁신 파트너십 협정.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96시간의 기적이 10년 동맹의 출발점이 됐네요. 김민수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것이 리더의 첫 기술. 저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봅니다. 미국의 심장은 다시 뛴다. 그 박동은 함께 만든 것이다. 협정 체결 기념사에서 제가 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회고했습니다. 96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한국은 이제 하청이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다음 위기에서도 우리는 함께 이긴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한미 제조혁신 파트너십 협정이 체결된 지 6개월 후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윌리엄 스콧, 이제 양국 제조업 동맹의 실질적 설계자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긴급 호출이 울렸어요. 스콧씨,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율이 아예 제로예요. 완전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오하이오보다 10배 큰 규모였습니다. 즉시 한미 합동 TF를 가동하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6시간 후 인천과 디트로이트에서 동시에 전문가들이 출발했어요. 한국팀 8명, 미국팀 12명의 대규모 연합부대였습니다. 애리조나 현장에서 만난 김민수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이번엔 규모가 큽니다.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해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96시간으론 부족할 것 같아요. 최소 7일은 봐야 합니다. 현장 상황이 심각했어요. 반도체 웨이퍼 라인 6개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클린룸 전체가 오염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예상됐어요. 누가 이겼나? 공정이 이겼다. 이제 우리의 기본 철학이 된 문장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첫날 3층 구조 진단을 대규모로 적용했어요. 1층 원료 및 가스 공급 시스템, 2층 공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 3층 클린룸 환경 및 안전 시스템. 박지혜가 총괄 진단을 맡았습니다.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단계별 해결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날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공급업체 간 인터페이스 오류입니다. 이상훈이 발견한 거였어요. 어업체 가스와 비업체 장비가 미세하게 맞지 않아요. 규격은 같지만 실제론 0.3% 차이가 나네요.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이제 이 원칙이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셋째 날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왔어요. 실시간 적응형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김민수의 제안이었어요. 공급업체별 미세 차이를 AI가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미국의 하드웨어를 결합하면 됩니다. 넷째 날 첫 번째 라인이 가동됐어요. 수율 87%로 시작해서 6시간 만에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완벽은 한 번이 아니라 규칙이다. 골든 배치 레시피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 나머지 5개 라인도 순차적으로 복구됐습니다. 우리는 운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이겼다. 이제 이 말이 더욱 실감났어요. 여섯째 날 전체 라인이 98% 수율로 안정화됐습니다. 오하이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좋은 결과를 낸 거였어요. 다음 공장들은 더 빨라야 한다.
목표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공식 복구 선언이 내려졌어요. 애리조나 주지사가 직접 참석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미 제조 동맹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연쇄 성공이 이어졌어요. 플로리다 화학공장, 오하이오 자동차 부품 공장, 캘리포니아 배터리 공장. 12건의 위기가 모두 72시간 내에 해결됐습니다. 동맹은 문서가 아니라 함께 만든 수율이다. 이제 이것이 업계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글로벌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한국 제조혁신 파트너십, 일본 마이너스 미국 기술동맹, 영국 마이너스 한국 스마트 팩토리 협력. 오하이오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성공을 내일의 표준으로. 우리가 만든 슬로건이 글로벌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습니다. 1년 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제조업의 미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있습니다. 2,000명의 청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개인주의와 다른 나라의 집단주의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인은 국적보다 목적을 따른다. 이제 이것이 글로벌 제조업의 새로운 신조가 됐어요. 2년 후 첫 번째 제3국 공동 진출이 성사됐습니다. 베트남의 한미 합작 스마트 팩토리가 건설된 거였어요. 다음 위기에서도 우리는 함께 이긴다. 이제 이 약속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면서요. 96시간 후 한국팀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들의 우리는 기술이었다. 그날 일기에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숫자와 계약서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개인의 성과와 회사의 이익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하이오의 그 96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과 팀이 공장을 살리고 목적이 국적을 넘어서고 협력이 경쟁보다 강하다는 걸 목격했어요. 한국팀은 우리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을 정렬했습니다. 그 우리는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한 절대적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수율 98%라는 냉혹한 결과로 증명됐어요. 미국의 제조 부활은 구호가 아니라 동맹의 운영체제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혁신과 팀의 협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목표로 수렴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저는 조용히 인정합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대체제가 아니라 동맹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나는 윌리엄 스콧, 30년 경력의 산업안보 전문가로서 내 이름과 명예를 걸고 보증합니다. 다음 위기가 와도 우리는 함께 이길 것입니다. 96시간의 기적이 증명했듯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함께라면 말이죠.